못하겠다 진짜. 뭐하는 짓이야.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질문부터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계십니까? 만약 학생이라면 정말 오랫동안 앉아 있겠죠. 이건 대학생이라고 다를 건 없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또 그에 만만치 않게 앉아 있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학생이니까 더 오랫동안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뭔가 아니네요. 학생도 직장인도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전업을 하면서부터 하루에 평균 12시간 이상은 이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서 보내는데요. 처음에는 괜찮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피로감도 늘어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늙어서 그런 건가? 결국 나중에는 의자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동안 16년을 함께했던 의자와 작별을 하고 이 녀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게이밍 체어? 그렇게만 보면 섭섭한 녀석입니다. 오늘 진심 2000% 담아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슈퍼카 시트의 느낌을 나의 공간에서 느낀다. 노블 체어 에픽 게이밍 체어입니다. 소개 멘트가 조금 에바스럽긴 했는데 노블 체어 아마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일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출시된 건 최근이에요. 참고로 국내의 이 제품의 판매 광고 문구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독일 슈퍼카 시트 이 드립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문구라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가 않습니다. 리뷰를 준비하면서 사용해본 입장으로는 오히려 저 문구가 이 제품의 가치를 조금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본격적으로 제품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자는 구입을 하면 보통 의자가 오는 게 아니라 박스가 옵니다. 의자를 이런 식으로 구입해 본 적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의자가 오는 게 아니라요, 박스가 와요. 조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립을 얼마나 직관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첫인상이 좌우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의자의 첫인상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순식간에 조립을 해치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명 이상이 조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꼭 2명이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이 상당히 튼튼한데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조금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조립을 진행했는데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노블 체어는 이 제품 라인업이 에픽, 아이콘, 히어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인업에 따라서 이 디자인과 사이즈에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소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 노블 체어 중에서도 가장 캐주얼하면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PU 합성 가죽 재질의 이 에픽 화이트 체어입니다. 갓지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말 깔끔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깔끔해요. 진짜 카시트 떼어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디자인적으로는 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바퀴는 60mm의 나일론 바퀴 5개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조용하고 굉장히 이동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게 최근 의자들은 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터라 이제 오랫동안 쓰면서 얼마나 이 내구도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조금 위를 보면 이제 의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부분, 클래스 4등급의 유압식 가스 스프링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하단 우측으로는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의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높이가 또 모자른 것 같지도 않고요. 한 6-7cm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으로는 이 럭킹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 탄성 조절은 방석 하단 중앙에 있는 이 원통용 레버를 돌리는 걸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조금 탄탄한 느낌을 좋아해서 좀 조여놓는 편인데 꽤 풀어버린다면 거의 흔들의자급으로 탄성이 줄어드니까 그거는 취향 따라서 보면 되겠죠. 이 럭킹 레버로 의자의 럭킹을 잠그거나 풀 수가 있는데 저는 럭킹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보통 잠궈
없습니다. 잠시 의자에 기대서 쉬고 싶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럭킹을 풀고 뒤로 기대면 이게 쑥 넘어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럭킹이 넘어가다 보면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럭킹 최대점에서 한 번 걸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의자는 거의 누운 것처럼 쉴 수가 있어요. 의자 럭킹의 탄성 때문에 이 조절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럭킹이 최대치에서 한 번 자동으로 걸려주고 다시 힘을 주면 풀리는 방식인데, 설명은 좀 어려운데 사용해보면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허접하면 의자를 사용할 때 유격이 있다거나 사용하면서 의자를 단단하게 지탱을 못 해줘서 장시간 사용할 때 이 피로감이 커질 수가 있는데, 상당히 탄탄히 잡아줍니다. 이건 정말 제가 칭찬할게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죠. 팔걸이가 보이는데 여기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팔걸이 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점인가? 어쨌든 체격이 있으신 분은 팔걸이 폭이 좀 더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팔걸이 폭은 고정이 될 때는 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걸이 조절부에서 유일하게 번거롭게 조절해야 하는 게 이 폭 조절인데, 렌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하지만 또 반면에 튼튼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이건 또 장점이네. 조절하다 보면 왜 단점이라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조금 번거롭긴 해요. 팔걸이 폭은 체형 따라서 가는 거니까 한번 조정하고 나면 손댈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 이게 4D 팔걸이라고 하던데 명칭이 조금 유치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팔걸이가 그냥 다 조정돼요. 버튼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팔걸이의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팔걸이를 앞으로 또는 뒤로 이렇게 밀 수도 있고요.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밖으로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도 이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체형이 다양하고 사용할 때의 자세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8만 원짜리 의자를 16년을 쓰던 사람한테 이거는 뭐 신세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 이제 등받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레버가 있죠. 어디서 많이 보던 겁니다. 네, 카시트에서 많이 보던 건데 뭐 기능 똑같습니다. 카시트를 뒤로 눕히거나 앞으로 당기는 거랑 작동 방식이 똑같아요. 최대 135도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앞에서 설명드린 이 럭킹까지 합세할 경우에는 그냥 누워서 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저도 좀 신기했던 게 이게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슬립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능 때문에 작업실에서 뭐 기절한 게 몇 번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그동안 다뤘던 다른 리뷰들과는 조금 다른 게,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리뷰 때문에 딱 그 제품의 리뷰 목적으로 작업을 하고 사용을 해보는데, 이 녀석은 그냥 제가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협찬 리뷰지만 제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훨씬 제가 느낀 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관적이긴 한데 저의 경우는 그냥 200% 만족해요. 단점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단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가격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PU 합성 가죽 재질이라서 좀 그렇지 않나 라고 봤는데, 합성 가죽 재질치고는 상당히 촉감도 좋고요. 이런 뭐 바느질 되어 있는 부분, 그 스티치 부분이 마감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이렇게 가죽에 실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양을 만든 것도 이게 또 허접하지도 않고요. 여기 검은 부분은 이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되어 있는데, 보통 뭐 우리 세무라고 하죠. 이해하실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것도 디자인이 깔끔하고 느낌도 좋습니다. 버킷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만져보면 두께감이 상당히 있고요. 쿠션도 좋아요. 너무 좋다고만 말씀드려서 뭐 협찬 리뷰라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한 느낌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하드한 느낌을 싫어하신다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푹신한 느낌의 의자는 아니에요. 쿠션감이 있기는 한데 조금 하드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갈릴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단 이 부분이 저처럼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좋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 자세가 자꾸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등받이가 조절되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작업할 때 자꾸 앞으로 나가는데 이 등받이를 당겨서 맞춰주니까 등받이에 기대서도 작업 자세가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목 쿠션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 요추 부분에 갖다 대는 쿠션도 있으니까
보니까 확실히 자세 부분에서는 도움이 돼요. 정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밍 체어라는 이 단서가 붙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본 게 사실인데 게이밍 체어라는 부분을 이 메인으로 내세울 녀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게이밍 체어라는 이 수식어 때문에 손해를 보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델이 가장 저렴한 어떻게 보면 엔트리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픈마켓 판매 가격으로 한 39만 원대예요. 물론 여기에 최상위 모델 라인 그리고 천연 나파 가죽 모델로 선택할 경우에는 11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엔트리 모델도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 돈값의 여부를 놓고 본다면 이 제품 아토 기준으로 돈값은 하는 모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이게 누울 수 있는 거는 눕는 거는 좀 자중해야지. 자꾸 누우면 아이고 이제 가는구나. 난 못 일어난다 이제. 나는 못 일어난다. 아유 좋다. 이러고 그냥 잘까? 자겠다 이러다가 이제 차차 잠들겠네.